KBS 대전 생생뉴스. 주말이었죠. 갑작스럽게 대전의 유일 향토 서점이었던 계룡문고가 폐업했습니다. 1996년 문을 연 뒤에 지역 문화예술의 구심점이 되어온 계룡문고였는데 계속된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게 됐죠. 독서 인구 감소, 도서 구입 경로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서점 업계의 경영난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전의 대표 서점 문화 공간으로 역할했던 계룡문고의 폐업은 많은 분들을 아쉽게 하고 앞으로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이 문제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신철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경영난에 시달린 계룡문고가 지난 주말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장님 이번에 계룡문고 폐업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경영난으로 계룡문고가 영업을 종료했다는 안내문을 보고 대전에 유일하게 남은 향토 대형 서점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대전 시민들 가운데서 아마 계룡문고에서 추억 한두 가지쯤 안 가진 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룡문고가 폐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 주변에도 가슴 한켠이 텅 빈 것 같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저도 시내에 갈 곳이 하나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이 쓸쓸합니다. 네. 자, 계룡문고의 경영난이 지금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저희도 이동선 대표 모셔가지고 한 두세 번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길게 보면 인터넷 서점이 등장하면서 전국의 서점들 매출이 급감했고 네. 잘 아시다시피 대전에서도 대운 서점, 문경 서점, 대형 서점이 사라졌잖아요. 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서 거의 모든 서점들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왔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작년부터 계룡문고가 입점해 있는 대전 테크노파크 건물의 임대료 인상 문제로 재무 상태가 이제 다시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이렇게 됐네요. 네. 올 봄에는 이동선 대표가 소유한 주식을 시민들한테 양도해서 시민 공영제 방식으로 서점을 운영해보겠다 이렇게 시도했지만 증권법상 문제로 이제 무산이 됐고요.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을 모아서 몇 개월 더 버텨봤지만 임대료 미납액이 워낙 크게 늘어나니까 결국 영업을 종료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은 그냥 업체 하나가 서점 하나가 망했는데 왜 이렇게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느냐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저는 지역 업체였던 점. 또 하나는 계룡문고가 단순하게 책만 파는 곳이 아니고 지역의 문화공간 역할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계룡문고는 지역민에게 단순히 책 파는 서점 이상의 장소였거든요. 시내에서 두고 만날 때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계룡문고에서 만났던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네. 저도 그랬거든요. 계룡문고는 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등 학생들의 견학 장소로도 유명했는데요. 많은 어린이들이 이동선 대표를 외요 아저씨로 기억을 할 겁니다. 네, 그런 활동도 많이 하셨죠. 네. 예, 그리고 현민환 이사님이 낭낭한 목소리 읽어준 동화책들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네. 그 밖에도 중고책 판매 코너를 만들어서 수익금으로 지역 미혼모 가정을 돕기도 했고, 연중 수십 차례에 걸쳐서 작가 초청 북토크도 열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서 많은 시민들의 문화 공간 역할을 톡톡히 했거든요. 그야말로 지역 독서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계룡문고가 이대로 사라지면 대전 시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심리적 충격도 적지 않았을 거다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이제 원도심 있을 때 지하상가 가면 계룡문고를 한두 번쯤은 대부분 아마 들려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계룡문고도 이렇게 폐업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동네 서점이라고 하면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것들도 이제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부 사람들이 대형 서점이 없어지면 소형 서점들 매출 늘지 않겠냐 이렇게 소리를 하는데 이 경제 생태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경제는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뭐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진다고 소형주들 가격이 오르지는 않잖아요. 네. 대형 서점이 무너지면 책을 구매하던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게 마련이거든요. 네. 일부 독자들은 인터넷 서점으로 옮겨갈 거고 네. 일부 독자들은 심리적 충격으로 독서 그 생태계 자체에서 아예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서 생태계가 상당 기간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서점 같은 게 뭐 서점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이 온라인 시장에 밀려서 이제 뭐 네. 역할을 뭐라 그럴까요? 좀 계속해서 좀 움츠러드는 상황인데 네. 자, 계룡문고는 뭐라 그럴까요? 계속 지역사회에서 살리자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좀 나왔었어요. 예. 네. 이사장님 보기에 방법이 없었던 걸까요? 서점계가 개혁날 겪고 있다는 건 뭐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늘 시작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2005년만 해도 200개가 넘던 서점이 네. 20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대전 지역에서요. 그렇죠. 네. 특히 생계형 중소규모 그 서점들은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그저 네. 은근히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해서 대전의 서점업계를 살리기 위한 그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할 때마다 네. 책을 일반 상품으로만 안 된다. 책은 문화 상품이기 때문에 네. 시장 경제 논리를 독서 문화 상품에 그대로 적용하면 대규모 자본이 서점업계를 잠식할 거고 경쟁력 없는 지역 서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갈 거라고 누누이 말했지만 네. 이 정치하는 분들 뭐 예산 담당하는 분들이 전혀 귀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계룡문고가 입점해 있는 그 대전 테크노파크가 대전시 산하기관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전시가 서점을 시민들을 위한 독서문화공간으로 생각을 했다면 임대료를 좀 특별 감면해 주든지 얼마든지 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대전시가 뭐 성심당 대전역 입찰 문제는 두 발 걷고 나서서 개입한 반면에 계룡문고가 폐점이 되는 이 지경이 일어나는데도 대전시가 뭐 이렇다 할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네. 네. 근데 대전시의 그 독서 문화 정책에 대한 배려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부에서는 대전시가 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좀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관심이 없다. 예, 이게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올해 이제 지역서점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했잖아요. 네. 네. 그 예산은 이제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을 하고 북콘서트하고 뭐 문화행사하는 거 이런 네. 거를 좀 지원해주는 예산이었는데 2022년에 4억 원이었던 것이 작년에 1억 3천으로 줄어들었고 네. 올해는 아예 삭감이 됐거든요. 그뿐이 아니고요. 2007년 그 박수현 시장 때부터 17년 동안 지원해왔던 그 희망의책 대전본부 예산을 내년에는 네. 아예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네. 그 충남대 그 인문학 포럼 예산도 없앴고요. 한남대 그 국학연구원 예산도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독서 관련 예산이 줄어든 반면에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면서 가장 많이 고려되는 게 아마 문화 예산이 아닐까 좀 싶어요. 저도. 그런 것 네. 같아요. 뭐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또 영시 축제나 뭐 빵 축제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분야에는 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 시민들의 그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이런 인권이나 지적자산, 독서문화 등 그 무형가치에 관련된 예산은 네. 대폭 줄이거나 삭감하는 등 매우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독서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니까 뭐 다음 달에 뭐 대전 북폐인가요?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네. 그게 지역서점업계 경영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계룡문고 가면 아이들이 거기 바닥에 주저앉아서 책 보던 모습 거기서 그리고 뛰어다니던 모습이 좀 기억에 남는데 뭐랄까요 지역 서점업계 예전에는 뭐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앞에 서점 한두 곳씩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자 서점이라는 곳은 좀 저희들이 좀 의식이 다르잖아요. 책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곳이 좀 의식에 있는데 그렇죠. 네. 일반 가게하고는 다른 거죠. 네. 서점을 좀 지킬 방법 그런 것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한 두세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대전시가 예산의 0.01%만이라도 아주 작은 거죠. 0.01%면. 그러니까 시민들의 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썼더라면 아마 계룡문고가 문을 닫을 지경까지 내몰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올해 대전시 예산이 6조 5천억이니까 0.01%는 한 6억 5천만 원이거든요. 네.
영시축제 예산의 10%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대전시를 책 읽는 문화도시로 만들려면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독서 관련 예산을 첫 번째로 늘려야 되고요. 근데 해마다 독서 관련 예산을 줄여가면서 참여 인원이 줄어든다. 독서 예산을 그런 이유로 아예 삭감해버리는 그 무자비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네. 두 번째, 그 지자체들은 독서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서적을 시장 원리에 내맡길 게 아니라 네. 문화 상품으로 보고 보호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대전시장을 비롯한 그 5대 구청장들은 독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지금이라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예산은 지원하되 독서문화 행사나 활동은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네.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간섭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전 테크노파크가 네. 계룡문고 자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독서문화 공간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책은 뭐라고 할까요? 단순한 어떤 소비재 물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분은 내포 도서관 있잖아요. 내포 신도시에 있는 네, 그 내포 그 도서관을 보고 내포로 이사하고 싶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워낙 잘 해놨더라고요. 네, 이렇게 책이 갖는 책만의 매력이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